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2월 2일이고요. 오늘도 이더리움 클래식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아무래도 영상 업로드는 내일 새벽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금 관점에서 같이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의 개별적인 최근 이슈부터 살펴보자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더리움의 덴쿤 업그레이드가 있죠. 3개의 테스트넷에서 먼저 선행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월 17일 날 골리 테스트넷을 시작으로 최근 세폴리어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고 다음 주에 홀스카이 테스트넷에서 마지막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 이상 테스트넷이 아닌 메인넷 출시 일정이 확정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일정이 공개되고 나면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단기적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더리움은 ETF 승인 기대감이 5월까지 가장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총 7개의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날짜는 이 마지막 줄에 있는 ETF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 신청권에 대한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데드라인 날짜를 봐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청한 이 반에크에서 결과를 받아들이는 날이 5월 23일이죠. 그래서 이 전까지 계속해서 승인이 될 거다 말 거다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기사들이 나올 텐데 여기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현물 ETF도 승인되기 전에는 된다 만다 얘기가 많았죠. 이런 기사들에 따라서 시세에도 변동성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미리 인지하고 계시기 바라겠고 이 날짜에 만약에 승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반에크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권들도 일괄 승인 나올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이 전에 기대감이 반영이 될 거고 막상 승인이 되고 나면 또 한 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차트에서 보여지는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ETF 기대감에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까지 급등을 만들어냈고요. 여기에 대한 조정이 나왔고 다행히 지지라인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가장 중요한 3만원 라인 깨지지 않으면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적용해 놓은 상승 추세 채널을 4시간 봉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상승 추세 채널의 하단과 상단을 반복적으로 맞으면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채널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왔죠. 벗어났다가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걸 우리가 트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트랩이 나오게 되면 반대쪽 채널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채널을 막고 다시 상승력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전히 상승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면서 상방으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 외에도 거시적인 상황에서도 시장 전체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자, 매파적인 발언. 어제 새벽에 미국에서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기준금리는 우리가 모두 예상했던 대로 동결이 나왔고 그래서 더욱 시장이 주목했던 게 바로 이어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었죠. 여기서 바로 이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던 건데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정확하게 선을 그었고 3월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매파적인 발언에도 어제는 시장이 하락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43,000달러를 회복하고 한화로는 5,900만원 돌파에 재성공을 한 건데요. 이 부분은 바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 뉴욕의 지역은행 주가 폭락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행의 주가가 폭락한 데에는 유동성 위기를 들 수 있겠고 이렇게 전통 금융권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 이전에 실리콘뱅크 때도 그랬던 것처럼 시장의 투자자들은 이 코인 시장을 대체 투자처로 삼으면서 자금이 옮겨오는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지역은행의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증시 자체가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는 과열되고 버블이 형성되는 조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 10개의 종목, 특히나 빅테크 종목들에 쏠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이 종목들이 주도하는 하락세,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있기 때문에 미 연준에서는 유동성을 또 한 번 공급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미 증시는 지금보다 더 크게 과열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자들은 이 버블 위기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그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자금이 받쳐주면서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조금 더 유의미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와 이전부터 맞물리게 되면 앞으로의 대세 상승장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최근 시장의 하방 압력을 크게 가져왔던 그레이스케일 말 이 GBTC 매도세도 완화가 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계속해서 유입세가 또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런 거시적인 상황까지 알고 우리가 미리 예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를 진행한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전략적으로 종목 선정부터 타점과 비중까지 최대한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앞으로도 함께 매매를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정보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 공유해 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또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로도 남겨놨으니까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받아보시고 관점들 확인해 보시면서 올 한 해 함께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